결국 내신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런 말에 왜 사로잡히면 안 되는지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세계 시민 사회에서 나의 역할, 봉사, 토론, 리더십,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 또는 과학기술과 윤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시 멘토 김규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과연 생활기록부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많고 많은 수시 요소 중에 왜 생활기록부일까요? 그건 바로 생활기록부가 우리 기준에서 가장 다루기 쉬운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영상 마지막에 좋은 생활기록부란 무엇인지에 관해서 제가 3가지로 짧게 요약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대입을 정시와 수시로 나눈다면 정시는 수능으로 모든 것이 결정지어지는 전형이고 이 수시가 바로 정시를 제외한 모든 전형이죠. 수시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학생부 중심으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 2가지가 있고 논술과 실기고사까지 수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논술의 경우 워낙 학교생활기록부나 내신 성적과 연관성이 적은 전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로또를 바라는 심정으로 논술 원서를 많이들 쓰시곤 하죠. 내신이나 생활기록부에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실기고사는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이 학교 성적 이외에도 해당 분야의 실기고사를 통해 학생 스스로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전형이에요. 논술과 실기고사의 경우 제가 이 채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3년 계획으로 생활기록부 완성하기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에요. 제가 그 분야에 관해서는 경험이 없기도 하고요. 대신 저는 학생부 전형, 그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학마다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크게 이 2가지로 분류가 나뉩니다. 흔히들 학생부 교과는 학교 생활 중에서도 내신 성적을 중점적으로 보고 학생부 종합은 내신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모두 검토하는 전형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내신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고 전교 1등이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접수하면 되지만 사실 내신 성적이 모두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내신 성적대보다 조금 더 높은 학교에 상향 지원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부 종합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기회가 많은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요. 이 많은 수시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노린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크게 3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는 내신 성적, 둘째는 학교 생활 기록부, 그리고 셋째가 면접이에요. 예전에는 자소서와 추천서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소서를 폐지한 건 학생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정책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 입장에서 당장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간의 부담은 줄어들지 몰라도 그만큼 생활기록부에 나 스스로를 더 표현하기 위해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또 대학 입장에서도 학교 생활기록부와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해야 한다는 새로운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라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했다고 해서 대입에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는 만큼 자기소개서는 나중에 부활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내신, 생기부, 면접 이 3가지 중에 내신부터 볼까요? 내신 성적은 그나마 정량적으로 표현되는 요소여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단순히 시험을 잘 보고 수행평가를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내신 과목으로 어떤 선택 과목을 고르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학생의 선택이 관여하는 분야는 사실 생활기록부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뒤에서 더 다룰 예정이에요. 그 다음 면접을 볼까요? 면접도 학생 입장에서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요소 중 하나죠. 면접관과 대면하는 그 몇 분 만에 모든 고등학교 생활이 평가받는 거니까요. 면접을 위해 따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사실 너무나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신 성적과 생활기록부가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면접에서도 얼마든지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본인의 실력 이상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면접은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 내신과 생기부라는 2가지 요소만 다 준비되어 있다면 이 편차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내신을 잘 받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죠. 그리고 면접은 너무나도 복불복의 영역이어서 사실 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대비를 한다고 해도 내가 대학 합격이라는 목표에 조금씩 도달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다룰 수 있고 우리의 색깔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를 집중 공략하자는 게 제 수시 전략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생활기록부 준비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결국 내신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을 사실 되게 많이 하세요. 하지만 저는 내신 성적과는 별개로 학교 생활기록부는 꼭 챙겨야 하고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에 왜 사로잡히면 안 되는지 제가 2가지 이유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째로 학교생활기록부는 나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강점을 드러내줄 수 있어요. 특히나 약점을 보완해준다는 점이 중요하죠. 우리가 모든 과목이 골고루 다 성적이 좋을 순 없잖아요. 다른 과목의 성적이 다 좋은 학생이라도 영어 과목의 성적이 유독 낮은 건 신경이 정말 많이 쓰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시를 쓸지 말지도 고민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떤 과목이 성적이 낮으면 왜 낮은지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이 고등학교 생활을 어떤 과목에 투자했는지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 과정만 충분히 드러나 있다면 일부 과목의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변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과목에 내가 약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보완하고 극복하려 했는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영어 과목의 성적이 낮은 학생이라도 매일 영어 문장을 공부하려고 했다던가 아니면 해외의 뉴스 기사를 활용해서 영어 실력을 높이려고 했다던가 이런 내용을 약한 과목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내신을 엎을 만큼 절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해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한두 과목이 유난히 낮다면 그 과목의 페널티를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생활기록부가 영향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좋은 생활기록부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보는 대부분의 생기부가 그렇게 내신 성적을 엎을 정도로 좋은 생기부는 아닌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학교 현장에서 보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를 채우려고 또는 그에 따르는 수행평가를 하려고 정말 많이 시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세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의 테마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생기부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쓴 생기부가 되는 거죠. 열심히 한 것과 잘하는 건 분명 다르잖아요. 정말 좋은 생기부를 본다면 왜 낮은 내신으로도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도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엄청 생기부 열심히 준비했는데 대학에 떨어진 사람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건 사실 대입 현장에서 비용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에요.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평가하는 것 자체도 전부 비용이거든요. 입학사정관들은 대학마다 오래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단기 계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을 고용하려면 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 대학들은 그냥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생기부를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으로 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대학들은 이런 수시 체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도 비중 있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생활기록부를 비중 있게 보는 대학에 지원하려면 그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을 만큼 기본이 되는 내신 성적 자체가 높아야 되는 구조인 거죠. 대학 입장에서 이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너무나도 우리 학과에 맞는 인재다라고 생각된다면 안 뽑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적은 수의 입학사정관들로 모든 학생들의 서류를 검토하려다 보니 과연 이 친구가 우리 학과에 맞는 인재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정량평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어느 대학이든 대학이 여러분의 역량을 확신할 수 있을 만한 생기부를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 제가 말하는 확실한 생기부는 단순히 과목마다 진로와 관련된 탐구 활동 몇 가지 정도를 하고 독서를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좋은 생기부라는 건 3년 내내 한 우물을 파서 모든 활동이 결국은 그 메인 테마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생기부예요. 만약 그렇다면 대학에서 안 뽑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부터는 그래서 좋은 생활기록부란 뭔지에 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좋은 생활기록부는 한 장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도 세 가지 요소를 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메인 테마가 확실해야 돼요. 그림으로 치면 주제가 되는 사물이 명확히 보여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메인 테마라는 건 학술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대학은 학문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사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전문직이 되고 싶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대학은 학문을 하는 기관이라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해요.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학문 분야에 이바지하겠다는 자세예요. 내가 이 공학이라는 분야에 학문적으로 이바지하겠다.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메인 테마를 어떻게 학술적으로 잡는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 두 번째로 봐야 하는 요소는 바로 기본 교과 베이스입니다. 우리가 설정한 진로와 연관이 있는 과목뿐만 아니라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본 교과들도 다 베이스가 탄탄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화학과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은 한국사 과목은 버려도 될까요? 화학 분야의 생활기록부는 정말 탄탄하게 잘 채워져 있는데 다른 과목들이 모두 뻥 뚫려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완성도가 좋지 못한 느낌을 주겠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메인이 되는 교과 외에도 다른 기본 교과들이 모두 탄탄하게 채워져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인이 아닌 다른 부분의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려도 안 되겠죠. 그림 전체에서 꼼꼼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학생분들의 어려움도 이해합니다. 현실적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메인 테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까지 탄탄하게 채우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걸 얼마나 완성했느냐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주요 과목이 아닌 과목의 생활기록부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채우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역사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과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같은 수준으로 한국사 생활기록부를 채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역사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즉 100점짜리의 한국사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해 500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컴퓨터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은 그래도 기본은 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20의 노력만 들여도 80점짜리 생기부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채우는 방법에 관해서도 나중에 영상으로 다뤄볼게요. 세 번째 요소는 그림으로 치면 특별한 요소예요. 학교 현장에서 내가 주입식 교육 이외에 다른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나 이건 많은 학생들이 주로 언급하는 요소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세계 시민 사회에서 나의 역할, 봉사, 토론, 리더십,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 또는 과학기술과 윤리 이런 것들이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이런 요소에 관한 언급이 있다면 생활기록부가 더 다채로워지고 학생의 개성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겠죠. 모두가 수채화 그림을 똑같이 그렸는데 어떤 학생은 거기에 나뭇잎을 붙여서 추가적으로 꾸민 것과 같아요. 요즘은 이런 요소들을 정말 많은 학생들이 다들 꼼꼼히 챙기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기본기 영역에 속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세 가지 요소와 관련 없이 나만의 독창적인 생기부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메인 테마가 꼭 학술적인 것이 아닌 생기부도 존재하죠. 예를 들면 3년 내내 반장과 회장을 역임해서 리더십이 테마가 되거나 아니면 봉사 시간을 400시간 이상 채워서 그게 테마가 되거나 드물지만 또 어린 나이에 특허를 출원한다던가 해서 이미 학생의 능력이 어느 정도 증명된 그런 걸 테마로 한 생기부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편하게 따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증명된 성공의 공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갔을 때 비교적 많은 부담 없이 여러 가지 평가 요소를 모두 만족하는 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각각의 요소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공부멘토 김규진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